네, 화면상에 오류가 있어서 제거하고 다시 왔습니다. 네, 아까 전에 뉴로크레니엄에 대해 설명하다 말았어요. 이제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의 부분인데 한 개의 프론털 본, 두 개의 페리에털 본, 두 개의 템포럴 본, 한 개의 오시피탈 본, 한 개의 스페노이드 본, 한 개의 에스모이드 본까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세로크레니엄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닿지 않은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부분을 말합니다. 총 14개의 뼈가 있는데 두 개의 코뼈, 나살본, 두 개의 맥실라, 위턱뼈, 두 개의 자이고매틱 본, 광대뼈, 한 개의 맨디블, 아래턱뼈, 두 개의 라크리말 본, 저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빨간색 아니구나. 저 하늘색으로 보이는 두 개의 눈물샘 근처에 있는 뼈, 두 개의 팔라틴 본, 입천장뼈, 그리고 두 개의 인페리얼 나살 콩카, 코 안에 들어있는 뼈, 그리고 한 개의 보멀, 코 중격을 이루는 뼈까지 총 14개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걸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강의를 잠깐 멈춰주시고 이거는 진짜 완벽히 외우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를 외우지 않았으면은 이 뒤에 강의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뼈들의 위치, 이름, 그리고 개수까지 완벽히 숙달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뼈들의 이름을 알았으면 그거와 연관지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폰타네라고 수치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아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가 하나의 뼈가 아니고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뼈랑 뼈 사이가 살짝씩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씩 벌어져 있죠. 그 벌어져 있는 틈을 폰타넬, 숫구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이 폰타넬들이 막히게 되고 점점 뼈들이 커지니까 그 봉합처럼 생기게 되는데 그 봉합을 이제 성인부터 수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처는 뼈랑 뼈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프론털 본하고 페리에탈 본 사이에 있는 수처를 코로날 수처라고 말을 하고 페리에탈 본하고 페리에탈 본 사이에 있는 수처를 세지털 수처라고 하고 그리고 페리에탈 본 두 개하고 오시피탈 본 사이에 있는 수처를 람도이드 수처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처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는 그 수처들과 수처들이 연결되는 꼭지점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된 거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뒤에 다시 한번 저 점들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사실상 해부학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거긴 한데 교수님께서 매년 설명하시고 또 매년 강조하시는 내용이어서 넣어봤는데요. 이제 두개골의 골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르포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두개골을 직접 만져보면서 부셔보면서 어디가 잘 부서지는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르포르트 1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맥실라의 위쪽으로 호리존탈하게 골절이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르포르트 2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실라의 중간 부분부터 해서 눈을 지나서 나살본까지 침범하는 프랙처이고요. 르포르트 3 같은 경우에는 맥실라를 넘어서 자이고매틱 본부터 시작을 해서 프론탈 본, 나살 본, 에스모이드 본, 라크리멀 본까지 모두 침범하는 아주 복합적인 중증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수님이 르포르트 3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골절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각각의 르포르트 프랙처들이 어떠한 뼈들의 골절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natomical Views of the Skull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들을 위주로 봐주세요. 일단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뼈들과 다르게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멍을 영어로 이제 포라멘이라고 하는데 포라멘 오발, 포라멘 스피노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멍이 중요한 이유는 머리뼈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는 구조물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각각의 구멍과 그 구멍을 지나가는 구조물을 꼭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 뇌신경이 각각 어떤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는지 뒤에서 다시 언급할 텐데 꼭 암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라고 이제 두개골이 동글동글해 보이지만 되게 많은 돌출 부위들이 있어요. 그 돌출 부위들의 역할은 근육이 붙는 곳입니다. 근육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돌출부로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돌출부들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봤던 수처들, 그 수처들이 연결되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틈이기 때문에 취약하겠죠, 골절에. 그래서 그 연결점들의 이름하고 그 연결점이 어떤 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nterior view. 아까 말했죠, anterior는 앞에서 보는 거다. 두개골을 앞에서 보았을 때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뼈들은 프론털 본이 있을 거고, 코뼈, 나살본이 있을 거고, 위턱뼈, 맥실라, 아래턱뼈, 맨디블, 그리고 광대뼈, 자이고매틱 본 정도가 있겠네요. 이
뼈들을 각각 살펴볼게요. 자, 일단 프론털 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눈 확인 올빗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눈과 눈 사이에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흔히 미간이라고 하는 글라벨라라고 말을 하고요. 이 글라벨라에서 좀 더 옆으로 가면 눈이 나오는데 그 눈뼈 가장 끝부분, 윗부분에 약간 틈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틈을 너치라고 하는데 눈 위에 있는 너치다. 그래서 수프라 올비털 너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설본, 코뼈 쪽으로 넘어가면 이 코뼈는 되게 작은 두 개의 뼈인데 나설본 두 개가 프론털본하고 만나는 그 점을 우리가 나시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뼈 아래로 존재하는 이 노란색 점선 모양 있죠? 이 노란색 점선 모양이 마치 조롱박 모양 같다고 해서 피리폼 아페처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피리폼 아페처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언뜻 그 비세로 크레니엄에서 말했던 인페리어 나살 콩카도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나살 캐비티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맥실라 쪽으로 넘어가보면 맥실라에도 두 개 양옆으로 두 개 구멍이 있어요. 제가 구멍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눈 밑에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인프라 올비탈 포라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맥실라에서 알아둘 거 이 정도이고 맨디블로 넘어가면 맨디블에도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턱에 있는 구멍이다 해서 턱구멍, 멘탈 포라멘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맥실라와 맨디블의 경우에는 이빨하고 많이 붙어있잖아요. 치아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치아들이 붙어있는 돌출 부인 알베올로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엔테리어 뷰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개골을 옆에서 본 라테랄 뷰에서 한번 볼게요. 라테랄 뷰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수처들이 나와요. 그죠? 자, 일단은 프론털본하고 페리에탈본이 만나는 수처를 우리가 아까 전에 코로날 서처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페리에탈본하고 페리에탈본하고 오시피탈본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람도이드 서처라고 말했어요. 람도이드 서처가 옆에서 보면 그냥 일자인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람다처럼 생겼다 해서 람도이드 서처이고 한글로는 시옷봉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페리에탈본하고 템포럴본이 연결되는 부위가 스쿼머스 서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수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수처들 사이 연결점 두 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코로날 서처하고 스쿼머스 서처가 만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테리온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스쿼머스 서처하고 람도이드 서처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아스테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점은 꼭꼭 외워주세요. 특히 이 테리온은 보시면 4개의 뼈가 만나는 거예요. 보시에요. 네, 프론털본, 페리에탈본, 템퍼럴본, 그리고 스페노이드 본까지 4개의 뼈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특히 골절에 취약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자놀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기면 미들 메닌젤 아테리라고 이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동맥이 막 터지게 되는데 여기서 출혈이 생기면 에피듀럴 헤마토마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요 세 단어는 세트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테리온하고 미들 메닌젤 아테리하고 에피듀럴 헤마토마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 외에도 라테랄 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들을 보면 이 템퍼럴본 초록색 뼈 아래쪽에 보면은 두 개의 돌출부가 나타납니다. 자,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는 마치 그 모양이 펜촉과 닮았다 하여서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도 마치 꼭지점처럼 튀어나왔다 해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붙었습니다. 이 두 개의 돌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저작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디블하고 자이고매틱 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에서 보면 이 주황색 자이고매틱 본에서도 한 개씩의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이고매틱 본하고 얼굴 쪽에 있다 해서 자이고매티코 페이셜 포라멘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 자이고매틱 본하고 템포럴 본이 연결되는 부분이 마치 아치형처럼 연결되었다 해서 그 이름을 자이고매틱 아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래 맨디블로 넘어가 보면은 맨디블 같은 경우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뒤쪽에는 조금 더 뭉툭하게 있고 앞쪽에는 조금 더 뾰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뒤에 있는 걸 콘딜러 프로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개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테리어 뷰, 뒤쪽에서 바라본 두개골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일단은 페리에탈본하고 오시피탈본이 위주로 보이는데 보시면 오시피탈본에 두 쌍의 줄이 보여요. 위에 한 줄 두 줄, 아래에 한 줄 두 줄.
이 줄들을 누칼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줄들은 머리뼈를 앞에서부터 뒤로 감싸는 근육들이 닿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누칼 라인들이 superior 누칼 라인, inferior 누칼 라인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이 superior 누칼 라인들이 가운데로 모여서 하나의 점으로 만나게 돼요. 그 점을 이니온이라고 하고 작년에 기출문제 나와서 우리 뒤통수를 확 쳤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니온하고 그 이니온을 둘러싸고 있는 돌출 부위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머리뼈를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superior view를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수처들하고 그 연결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frontal bone하고 parietal bone을 연결하는 수처, 코로날 수처, 그리고 parietal bone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처, sagittal 수처, 그리고 parietal bone하고 occipital bone을 연결해주는 수처, 람도이드 수처, 이 세 개들의 연결점을 보면 코로날 수처랑 sagittal 수처의 연결 부위인 브레그마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람도이드 서치하고 세지탈 서치의 연결 부위인 람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점을 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점들이 다 나와요. 앞에서 얘기했던 프테리온, 아스테리온, 이니온, 브레그마, 람다까지 총 5개의 점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5개의 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수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뼈들이 둘러싸고 있는지를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머리뼈를 아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좀 별로예요. 왜냐면 이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좀 민둥민둥했는데 아래에서 보면은 뭐가 되게 많아요. 돌출부도 많고 구멍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페리어 뷰부터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고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테리어 파트, 앞부분을 먼저 보면 안테리어 파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 입천장이에요. 입천장. 자, 입천장을 영어로 펠레트라고 하는데 입천장을 혀로 만져보시면 앞부분은 되게 단단한데 뒤로 갈수록 말랑말랑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뼈가 있기 때문에 딱딱해서 그 부분을 하드 펠레트라고 하고 뒷부분은 말랑말랑하게 뼈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 펠레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드 펠레트는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어떤 뼈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맥실라, 위턱뼈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팔라틴 본, 입천장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로 입천장뼈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페리어 파트의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 일단 뼈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주황색이 펠레틴 본이었고 노란색이 나비 모양의 스페노이드 본, 초록색이 템포럴 본, 파란색이 이제 오시피탈 본이었어요. 근데 오시피탈 본 쪽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걸 하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큰 구멍이다 해서 포라멘 매그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뇌의 연수라든지 척수라든지 그런 큰 구조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포라멘 매그넘을 기준으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을 살펴볼 건데 포라멘 매그넘보다 바로 위에 있는 이 큰 구멍을 포라멘 라세럼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보다 좀 더 가쪽으로 넘어가면 포라멘 오발, 포라멘 스피노솜에 2개의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뒤쪽으로 가면은 카로티드 캐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멍이 더 있는데 이 4개의 구멍을 위치상으로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구멍에 어떤 구조물들이 지나가는지는 잠시 후에 뒤에서 한 번에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이름하고 위치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테리어 파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보았던 포라멘 매그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의 구멍이 더 있습니다. 몇 개의 구멍이 더 있는데 일단 포라멘 매그넘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이렇게 완두콩 같이 살짝 나와 있는 돌출부가 있어요. 그 돌출부를 이제 오시피탈 콘다일이라고 했는데 이 오시피탈 콘다일이 이제 2교시 때 들으실 척추 강의에서 가장 위에 있는 척추인 C1, 아틀라스 경추 1번하고 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오시피탈 콘다일이고 그 오시피탈 콘다일 바로 앞에 살짝 숨어있는 캐널 같은 구멍이 이제 하이포글로설 캐널입니다. 그 하이포글로설 캐널을 기준으로 조금 더 가쪽으로 넘어가면 저귤러 포라멘하고 스틸로마스토이드 포라멘이 이제 각각 양옆에 2개씩 존재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차게 되게 많은 구멍들을 달려왔는데 바깥에서 보았을 때 두개골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구멍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 앞에서 본 거, 라테랄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것들까지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는 이름들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이 구조물들까지 외우지 말고
아래에서 보면 이런 구멍들이 보였었지, 앞에서 보면 이런 구멍들이 보였었지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 주세요. 잠깐 멈춰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넘어갑시다.